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부동산 박진주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현장 탐사로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죠. 오는 11일 정부가 정책 토론 회의를 갖습니다. 이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임대차 과세 개선을 위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현장 탐사에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부동산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조범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 연휴 전날이었는데요. 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열린 주택건설업계 CEO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밝힌 다주택자에 대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5일 발언은 정부가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를 남김없이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그동안 이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실수요자들만으로 시장을 살리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주택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작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족쇄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취득세율을 부과하는 차별을 없애고 올해 초에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대못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살아나지 않자 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살펴보면요, 이 정부가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참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했지만 그 실효성 부분에서는 정말 물음표를 계속해서 남겨왔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다주택자와 1주택 가구의 이 차별 과세 방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소득과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이 좀 차별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건축 조합원 신규 분양 등 이런 좀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정책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다주택자에게 가장 원성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임대소득 과세 부분인데요. 현재 보시면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2주택자만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연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해도 3주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의 원성을 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승환 교통부 장관이요, 이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이 발언을 한 것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범식 소장님, 네, 이렇게 정책 토론회의에서 논의가 될 가장 유력한 부분이 이 3주택자의 분리과세 적용에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정부가 논의하게 될 또 다른 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부동산 정책은 크게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수요에 집중하는 정책을 정부가 들고 나왔습니다. 수요 중에서도 이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요가 감망을 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의 개선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등 다주택자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는 11일 열릴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방안 백지화, 그리고 이 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기준점 상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 결과는 당정 협의를 통해 새로운 주택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확정돼
이달 하순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그중 가장 유력한 방안인 이 3주택자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이 분리과세를 통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해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추가 주택 매입이 쉬워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잠잠했던 투자 수요자들이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자들이 시장을 이끌 경우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국회의 의견차가 존재하고 있어 쉽게 정책이 발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처 간에 이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치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조범식 소장님, 자, 이 규제 완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가장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될까요? 예,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과 부동산 관련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4일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이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정책을 5차례 발표하면서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시장에서 환영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을 통한 이 경제 논리보다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 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작년 한 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들이 단 하나의 규제로 인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 완화나 강화로 인해 오는 시장의 반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면서 대응책 또한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 시장은 다시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확실한 정책 기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의 정확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운영할 확실한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시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열릴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꾼이 아닌 선량한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과도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다주택자의 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주택거래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네. 이런 정부의 시각과 방향을 그대로 정책으로 옮겨 시장의 반응과 후유증을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확실한 정책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미시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 거시적인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부가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좀 수긍하고 실효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내일 모레입니다. 이 오는 11일 정책 토론회의가 펼쳐지는 만큼 그 논의 결과를 저희가 좀 눈여겨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장 탐사 도움 말씀 주신 부동산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조범식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